예, 총 85헥타르의 산림과 주택 등 6동을 태운 강원도 고성 산불이 진화되는 모습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주불 진화를 마무리 짓고 잔불을 끄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시죠. 네. 예, 일단 교수님 아까도 저희가 같이 대담을 나눴습니다만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큰 불이 잡혀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난해의 어떤 악몽, 안타까움이 떠오르면서 네. 이게 또 커지면 어떡하나 우려가 컸었는데 일단 참 다행이네요. 네. 현재 상황은요? 작년 고성 산불과 비교해도 야간에서 산불이 났었고 또 강한 바람이 계속 부는 상태였고요. 예. 다행히 작년과 대비해서 이 풍속이 한 절반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네. 그다음에 주부를 또는 이제 소방 자원들이 긴급하게 출동을 해서 또 대피도 잘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에서 조금 그런 점이 좀 교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네. 주불이 잡혔다. 이게 뭐 불도 종류가 있을 테니까 네. 주불이 잡힌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화재가 확산이 되려면 큰 불이 있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그 큰 불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화마 같은 그런 화염이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화두라고 해서 산불 앞부분에서 제일 먼저 번져 나가는 불인데 네. 이게 약 1200도에서 1500도까지 이릅니다. 네. 그럼 이 온도에 이르는 그거에는 이제 앞에 뭐 1m 떨어져 있어도 불씨가 없어도 열로만 열 복사열만 갖고도 아. 복사열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데 그러니까 직접 불이 닿지 않아도 네, 맞습니다. 열기로만 그럴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다 보니까 빨리 확산이 일어나겠죠. 예. 이제 그람 주부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주불이 잡힌 상황에서 잔불 정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리 작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주불을 잡고 난 다음에 잔불은 또다시 주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요. 네네. 이 잔불은 최대 2일 동안 지속될 수 있고 온도가 400도씨 이상으로 그 지중화라고 해서 땅 속에 이렇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화염 없이 열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강한 바람이 불면 산소가 다시 공급이 돼서 화염으로 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러한 이제 남아 있는 불씨를 최대한 끝까지 연료를 다 파헤쳐서라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참 화재 원인이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보통 네. 이제 산 내에서 발생하거나 그렇게 될 수 그렇죠. 있는데 어제는 특이하게 이제 주택가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이거는 네네. 어떻게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까? 작년에도 이제 고압 전선이 그렇죠. 강풍에 절단돼서 불이 났었고 지금은 이제 주택이 화재가 나서 산불로 이어진 경우인데요. 예. 대부분의 지금 산림 인접지라고 하는 데가 산불에 취약한데요. 그 이유가 불을 만지거나 이제 불이 났을 때 산림으로 또는 산림에서 불이 났을 때 민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러한 공간을 산불 취약 지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 인접지에 있는 가옥에서 화재가 나면 보통의 이제 소방적인 관점에서는 단독 화재에 그냥 집만 타고 마는데 그게 산림과 이어져 있다 보니까 연료가 연속적으로 계속 붙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탈 게 많으니까 네. 계속 이어지고 그게 산이 계속 연결돼 있다 보니까 산불로 또 확산이 되고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부는 그 바람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이게 도심 지역에서 그런 걸 많이 겪어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산불이라는 게 붙는 과정이 굉장히 삽시간에 이루어지나 네. 봐요, 그게요? 조그만 걸로도? 맞습니다. 그 바람이 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첫 번째는 산소를 잘 공급해주는 역할 하나와 바람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나게 되면 이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 이유가 이 불이 나면 바람이 없으면 이렇게 화염이 그대로 위로 이렇게 촛불처럼 떠 있겠죠. 예. 그런데 바람이 불면 이 화염이 기울어집니다. 옆으로 눕게 되죠. 눕게 되죠. 그렇죠. 그럼 기울어지면 여기 타지 않은 연료와 가까이 접하다 보니까 열이 이렇게 있을 때보다는 더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불이 더 온도가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풍속이 예를 들어서 안 불 때와 풍속이 5m/s 불 때 산불 확산 속도가 30배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게 엄청 심각합니다. 네. 예. 예, 지금 보면 이 지역이 산림 지역인데다가 건조하고 또 네. 강풍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산불이 확산을 했던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 강풍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현재 바람의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기상청 예보를 보면 그래도 아직도 5m/s의 바람이 간헐적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대형 산불의 사례를 보면은 5m/s 이상의 경우에는 대형 산불로 이어진다라는 명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에도 또 강풍이 일부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전 중에 어찌됐든 많은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예. 또는 이제 잔불을 잘 정리를 해서 산불이 오후에 더 확산되지 않게 예.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어제 밤부터 고생을 계속 쭉 해주고 계신데 이게 저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만 네, 그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그 당시에 계신 분들께서 그 보내주신 화면을 보면 네, 산불이 지난해에 비해서 뭐 못지않게 컸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잘 잡을 수 있었던 거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거였을까요? 무엇보다도 일단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은 그러니까요. 대피에 첫 번째 잘 동원 신속하게 잘했다. 하고 네. 전파도 잘 되고 예,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확보도 잘 돼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작년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산불로부터 교훈이 잘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예. 인명 피해 말고 산불 대처에 있어서도 지금 바람의 영향이 컸기는 했지만 가용한 자원과 그다음에 산불을 주 담당하는 기관은 산림청입니다. 네. 그다음에 소방은 이제 민가 지역을 보호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찰은 그거에 대한 도움을 주는 또 역할을 통제를 또 하는데 해주고 그렇죠. 이번 사례를 보면 그런 3개 기관이 잘 협조가 이루어졌고 또 지자체에서도 대응을 잘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람이 좀 어제 밤에도 물론 저희가 아까도 얘기 나눴습니다만 네. 그 지난해 그 화재 때보다는 좀 약하긴 했어도 굉장히 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걱정했던 부분이 날이 밝아서 살수 헬기가 뜬다 하더라도 네. 바람이 그 상태로 불게 된다면 사실 위에서 쏟는 거기 때문에 이 물이 날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네. 바람이 줄어든 것도 좀 요인이 되나 봐요. 보통 이제 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서 물을 뿌릴 때는 30m에서 50m, 예. 높게는 100m까지 떠서 하염에 따라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는데 높이 뜨면 뜰수록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 물들이 흩어져서 날리잖아요. 날아가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네네. 다행히 이제 일출 때의 바람 상황을 보면 한 30m에서 50m 상공에서 물을 뿌릴 때 헬기 기장님이 이렇게 정확한 지점을 투하를 시키겠다고 하면 그 예측에 맞게끔 훈련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적절한 이렇게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도원리의 그 도원 저수지 옆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네. 그 저수지에서 물 공급이 좀 요원했군요. 그렇습니다. 약간 쉬웠군요. 용이했군요. 네, 그래서 외국 산불 같은 경우에는 물 공급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군요. 물을 한번 길어오면 2, 30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대 4회에서 5회를 한 시간에 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보면 한때 2천여 명이 대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대피령이 풀리면서 주민분들이 다시 돌아간 상태다라고 들었는데 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대피령이 해제가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산불 상황 전체를 이제 현장 지휘본부에서 판단을 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기상 예보와 더불어서 산불 확산 예측을 하게 될 때 최대 3시간 내에서 이제 4-5시간 내에 확산이 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우선 대피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주불이 잡혀져 있고 네. 그다음에 기상 데이터 예보에서도 바람이 조금 잠잠하기 때문에 일상으로 좀 복귀를 하시는 게 그런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수간화 그리고 지표화, 지중화. 일단 그러니까 수간화와 지표화 보이는 네. 물은 다 잡은 상태고 지중화. 그러니까 이제 네. 잔불로 얘기하는 그 부분들.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굉장히 85헥타르라고 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뭐 굉장히 현저하게 적긴 하지만 이것도 큰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지중화를 잡는 과정에서 또 바람이 많이 세게 분다면 네. 또 우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 지중하에 있는 그 남아 있는 불씨를 잡을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화선이 이제 확산 속도가 벌써 이제 3km를 갔기 때문에 예. 그 주위의 둘레로 따지면은 4km가 넘는 한 5km대의 불이 이미 붙었던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잔불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어느 인력을 어느 공간에 먼저 투입을 가장 적절하게 해야 될까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 판단을 잘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어. 왜냐하면은 진화 자원은 정해져 있고 산불 확산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범위는 워낙 넓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화두 맨 앞에 있어서 가지고 이제 확산이 일어났던 그 지역 한 30% 지역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가 이제 측면 쪽. 그러니까 산불이 앞서 나가고 그다음에 옆쪽. 그렇습니다. 옆쪽에 있는 부분을 2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용 자원이 좀 남아 있다면 이미 지나갔지만 꺼졌지만 그 지역도 다시 불이 일어나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탄 지역 그렇게 3단계로 나눠서 진화를 하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보면 강원도에서 거의 해마다 이렇게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4월 4일 이 고성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렇게 화재가 매년 일어나는 이유가 어떤 것으로 보면 좋을까요? 예, 산불의 발생은 지금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은 예. 연간 400여 건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중에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건의 산불도 이런 양간 지풍이나 건조한 날씨나 여러 가지가 묶여져 가지고 대형 산불로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실제로 통계에서도 강원도 산불 하나의 산불이 네. 한 해 동안 났던 전체 산불의 8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쪽이 그 유난히 피해 많이 나는 면적이. 거군요. 네. 예. 예. 많이 나지는 않아도 이제 피해 면적이 면적이 위험한 넓기 거죠.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를 보면 산불의 요인을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탈계에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근데 그 탈 물질이 소나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나무마다 특성도 있나 봐요. 잘 타는 나무라는 예,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예. 유칼립투스 나무가 휘발 성분이 많아서 많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예. 어렵고요, 진화하기가. 그렇군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송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소나무가 여름철에 이제 잎이 나는 활엽수보다 화력이 약 2.5배에서 3배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연료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런 네. 물질들이. 끄기도 어렵고요. 어렵고. 네. 그다음에 잎도 무성하게 열려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에 보면은 해안으로부터 7km까지가 산림인접지가 되게 많은데 여기서 불이 나면 구릉성 산지로 해발 300m 이하의 불이 딱 확산되기 좋은 그러한 지형으로 네. 이루어져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조금 이 지역만의 유일한 산불 위험성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그런 지형적인 특성도 있겠고 양간지풍이라는 것들이 이제 양간지풍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의 어떤 사고도 그렇고 화재 네. 사고도 그렇고 이번에도 좀 그걸 느낄 수 있었는데 네. 이 바람의 특성을 좀 짚어볼까요? 네. 양간 지풍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날씨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예전 이제 조선 시대에도 문헌에 이 지역에 특이한 바람이 부는데 그게 양양과 간성 사이에 이러한 바람이 세게 분다. 근데 양양 위에 속초고 속초 위에 고성이 있고 그 위에 간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람이 이제 강릉까지 내려올 때도 있는데요. 이제 그 양간 지풍의 바람의 특성이 계절풍과 그다음에 강풍과 건조한 바람과 이런 게 다 엮여지는 게 지금 봄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자, 잠시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좀 이거 처리를 하고 또 계속해서 교수님과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 통계가 조금 전 접해졌는데요. 어제 6명이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가 1,780명이 됐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것은 6명이었고요. 검역 단계에서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서울과 부산, 인천에서 1명씩 자가 격리 중에 확진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명이 확진이 되면서 네. 총 1,780명이 현재
확진된 상황입니다. 네. 서울과 부산, 인천에서 각각 자가 격리 중에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완치자는 9,123명, 국내 완치율이 84.6%에 이르고 있고 의심 환자는 8,496명, 국내 사망자는 250명인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달을 좀 해드리죠. 코로나19 신규 확진 통계가 좀 들어왔는데 어제 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국내 누적 환자는 이로써 확진자는 1,780명이 됐고요. 이 중에서 해외 유입 6명, 검역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없고 해외 유입된 것만 6명이었고 검역 단계에서 3명이 확인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지역별로 봤을 때 인천에서 1명씩 자가 격리 중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이제 저희가 어떤 나무의 특성 같은 거 봤는데 양간지풍의 어떤 특성을 얘기해 주다가 이제 저희가 지금 속보를 봤는데요.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연료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소나무 같은 경우가 굴참나무 또는 신갈나무의 참나무보다는 약 2.5배에서 3배 더 많은 열량을 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열이 났을 때 불을 더 끄기도 힘들고요. 예.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연료가 타게 됩니다. 네. 그것도 한 2~3배. 그러니까 발화력이 센 거죠, 굉장히.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보통 이제 소나무림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침엽수림 지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행히 지금 이제 5월 초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그 지표 물질들의 새싹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새싹들이 물이 오른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조금 산불 확산에 그 저지를 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희 전문가들 아마 가슴을 쓸어 내렸었을 텐데 네. 지금 이 불이 4월 4일, 5일 날 작년과 같은 때에 났다고 하면은 아마 작년과 같은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고요. 다행히 지금 5월 1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나서 조금 더 늦었기 때문에 좀 다행인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네,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점이 있고요. 산불 자체가 이제 산림에서도 날 수 있지만 예. 예방 활동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옥에서 나서 또 번지는 산불이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도 좀 앞으로는 그런 가옥 가재가 산불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잠시 언급해 주셨듯이 4월과 5월의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볼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이제 바람의 날씨가 작년 그 고성 산불보다 네. 바람 풍속이 조금 절반 정도 수준에 미쳤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네. 양간 지풍이 제일 심한 때가 이제 4월이에요. 그리고 5월로 접어들수록 양간 지풍이 조금 잦아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표 물질에서 말라 있는 그런 낙엽이라든지 나뭇가지들만 있으면 위험한데 예. 새싹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산불을 확산 속도를 조금 더디게 네. 물을 뿌려준 것 같은 효과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게 5월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아까 이제 얘기하시다 마셨던 게 이제 그 양간지풍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예부터 이제 계속 그런 네. 그 지역 자체의 특성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강원도 고성이나 간성이나 이쪽 지역은 그 바람에 좀 취약한 바람으로 인한 화재에 취약한 지역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옛날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도 기록이 그 지역의 산불철에는 아예 통행을 금지했던 그런 임금께서 그렇게 지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예 차단을 했다는 네, 거군요. 아예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난해 고성 산불과 비교를 했을 때 대응 체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 판단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네. 조금 더 빠르게 지휘나 그다음에 대피나 연락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에 있어서 빠르기만 하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확도에 있어서도 많은 그런 전문가적 그런 모습들이 현장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인상적인 거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가장 부족하게 나타나는 게 산불은 소방만이 할 수가 없고 예. 그다음에 또 산림청에서만 할 수가 없고 여러 기관들이 합심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갈수록 이런 3개 기관이나 지자체까지도 합심을 해서 각자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계속 이러한 역량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손실된 부분이 이제 산림이 85헥타르. 그러니까 지난해 고성 그쪽 속초 산불과 비교했을 때는 네. 한 30분의 1밖에 안 되긴 하는데 네. 어제 그 화염을 봤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건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산불 확산 자체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월에 접어들었고 바람도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에 예. 그다음에 인근에 물을 공급하거나 도로에 연접해 있어서 좀 확산되는 걸 저지할 수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85헥타라는 거는 축구장 크기로 하면 한 120개 정도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강원도 산불에서 이 정도 피해로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는 좀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지 않나. 그리고 저조차도 지금 많은 동료로 지냈던 분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아, 그렇군요. 그러한 분들의 그런 노고와 전문가적인 역량들이 또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어제 보실 때 그 초창기 때 전문가들 딱 볼 때 이게 얼마만큼 갈 것 같고 네. 어떻게 퍼지겠다 예상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셨었어요? 근데 예상이죠. 네. 예상으로 보면 항상 워스트 시나리오를 두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네. 첫 번째인데 지금 발화 지점이 해안가로부터 약 7km 떨어져 네. 있는데요. 그 워스트 케이스를 할 때는 과거 사례를 많이 학습을 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빠를 경우에 풍속이 뭐 태풍과 같은 20m/s 이상이 불었다라는 게 가정하라면 4시간 만에 해안까지 도달하고 그게 있는 민가들까지 위험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하지만 이제 풍속 예보 데이터를 보니까 이 정도면은 잡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또 다행스러운 점은 보통 이제 일출과 함께 대지가 약간 습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어제 불 났을 때는 상대 습도가 약 35%였다면 네. 일출과 동시에 상대 습도가 지금도 약 55%, 60%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물 한 개를 뿌린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전문가들 모두 다 생각에 네. 확산이 많이 더뎌지겠구나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게 자연적 특성일 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일출 있을 때 강원도 지역이라든가 산간 네. 지역이 이제 습도가 생기는 건 당연할 텐데 그렇게 불이 나고 있으면 오히려 그 습도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네. 그래도 더 높아지는군요. 더 높아집니다. 근데 높아지는데 이제 이거는 국지적인 영향보다는 이제 그거를 왜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이렇게 생기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한 냉각 작용에 의한 안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표면이 습도가 많아지는 현상은 지역 어디에서도 이제 일어나니까 그래서 최적의 산불 진화하는 좋은 시간대는 바로 새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시간대를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보면 예.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네. 이 85헥타르 축구장 85개 크기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이후에 이 회복이 필요할 텐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산림이 피해가 되면 그냥 나무가 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 나무에 기대어 사는 미생물이나 동물들 또는 작은 초본류 식물들도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땅조차도 이렇게 도자기가 열에 의해서 구워지듯이 그 땅도 유기물에 의해서 도자기처럼 이렇게 구워지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 미생물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러려면 이게 다시 흙 상태로 돌아오려면 최소한 3, 4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완전한 생태계를 이루려면 한 50년 이상의 지금 산불 피해가 일어나기 전 단계로 오려면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지난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 50년이 더 이상 크게 뭐 2배, 3배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이재민 분들도 그 하루만 겪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몇 년을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살아가야 되는 아픔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또 여름 같은데 홍수철 때, 뭐 홍수 같은 거라든가 장마철 때 네. 그런 피해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되게 중요한 부분 네. 지적해 네. 주셨는데 예전에도 2002년도에 동해안 대형 산불 나고 난 다음에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큰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2차 산사태 재해를 막기 위한 그런 또 여름철 대책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저희가 그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봄철 산불, 이게 좀 더 근본적으로 예방할 방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산불이라고 그러면은 네. 지난해 이제 그 민가까지 좀 침투할 뻔했던 그 네. 속초 산불 이전까지는 이게 그냥 뭔가 좀 뭐 아니하다기보다는 서로 다 꺼지겠지라는 생각을 또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민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텐데 정부 또 개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끝으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산불 예방과 진화를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에 나와 있는 위험 지수를 가지고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겠고, 이것도 이제 그 위험 지역에 있는 이제 사시는 주민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화기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실제로 입산자 실화라든지 농밭두릉 소각, 그다음에 기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산불이 나는 경우가 거의 9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 사람 부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산불 위험철에는 그 주민분들의 그런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첨단 과학 기법들을 쓰는 방법들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서도 그런 소방 드론이 활약을 하면서 화선을 미리 파악하고 진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러한 앞으로 좋은 기술들도 현장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정말 이 오전 시간대 잔불이 빠르게 정리가 되어서 이 대처를 더욱더 회복에 힘을 쏟을 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강원도 고성 산불에 대해서 김동현 전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